자, 지금부터 아주 오래된 대화 하나를 같이 뜯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나라는 존재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조립되는 건지 그 숨겨진 설계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자는 거죠.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만약 누군가 진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는다면 어디를 가리키실 건가요? 뇌? 아니면 심장? 이 머릿속 생각들? 오늘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이 고대의 지혜는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곳을 가리킵니다. 이 모든 탐구의 출발점은 줄라웨 달라 숫다라는 경전에 나오는 딱 한 단어에서 시작됩니다. 이 단어 하나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전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게 바로 첫 번째 단추인 셈이죠. 바로 이 단어 사카야입니다. 이걸 그냥 사전적으로 1차적으로 번역하면 보통 개인적 실체 아니면 자아 정체성 이렇게들 말하거든요. 근데요, 단어의 뿌리까지 파고들어서 그 진짜 속뜻을 보는 이른바 니루띠 방식으로 분석하면 와,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썩이라는 건 존재한다는 뜻이고 카야는 몸 또는 덩어리를 의미하거든요. 이걸 합치면 실제 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이 몸뚱아리라는 뜻이 돼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실제 하는 몸이 아니라 실제 한다고 믿고 있는 바로 그 믿음의 방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거대한 착각 그 자체를 지칭하는 단어였던 거죠. 경전 속에 등장하는 지혜로운 비구니, 단맛인나는 이 실제 한다고 믿는 나라는 착각이 사실은 5가지 부품으로 이루어진 조립품이라고 설명합니다. 바로 우빠다낙한다인데요. 몸, 느낌, 인식, 의도, 그리고 의식 이렇게 5가지가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진짜 재밌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경전에서는요, 이 5가지 부품들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딱 선을 그어요. 그럼 뭐가 문제냐? 바로 우빠다나. 이 부품들의 착하고 달라붙는 그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 집착이라고 한 단어로 번역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단어가 가진 그 역동적인 느낌이 확 죽어버려요. 왜냐면 이것도 니루띠 방식으로 뜯어보면 우빠, 즉 가까이라는 말과 아다나, 연료로 삼아서 확 끌어당긴다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5가지 부품을 마치 땔감처럼 계속 끌어다가 나라는 불꽃을 활활 태우는 그 행위,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엄청 생생하죠? 그렇다면 말이죠. 이 땔감으로 쓰는 행위에 계속해서 동력을 공급하는 그 엔진은 도대체 뭘까요? 경전은 그 엔진의 이름까지 아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 엔진의 정체는 바로 탄하, 딴하, 우리말로는 가래라고 하죠. 정말 직관적인 단어예요. 목마름. 이 끝도 없는 목마름이야말로 우리가 그 5가지 부품을 땔감으로 계속해서 끌어당기게 만드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목마름, 이게 또 한 종류가 아니에요. 더 즐거운 감각을 원하는 갈증이 있고요. 나라는 이 존재가 영원히 계속됐으면 하는 갈증도 있고, 반대로 이 모든 고통이 제발 좀 끝났으면, 즉 나라는 존재가 사라져버렸으면 하는 갈증까지, 이 3겹의 갈증이 우리를 움직이는 기본 운영체제, OS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핵심으로 가볼까요? 문제가 뭔지, 착각, 그리고 그 원인이 뭔지, 갈증, 정확하게 진단이 나왔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결책도 있어야겠죠? 경전은 아주 체계적이고 실천적인 계획을 제시합니다. 그게 바로 8가지 실천 계획 8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식의 단순한 목록이 아니에요. 3가지 핵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아주 잘 짜인 트레이닝 프로그램이죠. 탄탄한 윤리적 기반, 즉 신라 위에서 마음의 근육인 사마디를 기르고 그 힘을 바탕으로 궁극의 통찰인 판야를 얻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마음의 힘, 사마디에 대한 설명이 아주 흥미로워요. 경전은 이걸 그냥 조용하고 고요한 어떤 상태로만 묘사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4가지 올바른 노력 같은 일종의 장비를 사용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만들어내야 하는 능력치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나는 게 아니라 훈련으로 얻어내는 거라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속 가장 비밀스러운 레시피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인데요. 이게 종종 형성이라든지 작용처럼 좀 애매하게 번역되곤 하거든요. 이제 그 실체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바로 상카라입니다. 보통 형성작용이라고 하죠. 하지만 이 단어의 뿌리인 상카로티를 보면요. 함께 만들다, 조립하다, 심지어 요리하다 같은 아주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상카라라는 건 세상과 나에 대한 모든 경험을 우리 마음이 실시간으로 요리해내는 과정, 바로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요리 과정이 아주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경전은 말의 상카라라는 게 우리 입에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 말이 아니라고 해요. 그보다 훨씬 이전에 생각을 일으키고 이리저리 따져보는 단계, 즉 위타카 위차라. 말을 만들어내기 위해 주방에서 재료를 다듬는 바로 그 준비 과정이 진짜 말의 상카라라는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같은 논리입니다. 숨은 몸과 연결되어서 몸을 구성하고 조립하니까 몸의 상카라. 그리고 느낌과 인식은 마음과 직접 연결되어서 마음을 조립하니까 마음의 상카라라고 불리는 거죠. 결국 모든 게 실시간으로 조립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그런 통찰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험의 가장 핵심적인 재료라고 할 수 있는 느낌, 즉 위다나, 외다나로 이어지게 됩니다. 경전은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자동 반응 시스템을 이 표처럼 아주 명확하게 그려줍니다. 즐거운 느낌이 딱 일어나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던 탐욕이라는 성향이 자동으로 스위치가 켜지고요. 괴로운 느낌이 들면 분노의 스위치가, 그리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아무 느낌이 없을 땐 무지의 스위치가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알고리즘인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정말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어요. 심지어 그토록 우리가 원하는 즐거움조차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즐거움의 본질은 반드시 변한다는 것이고 비파리나마두카, 그 변화하는 순간 자체가 고통의 한 종류라는 거예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실 자체가 고통이라는 거죠. 자, 이 대화의 마지막 부분은요. 지금까지 쌓아 올린 이 모든 개념들을 하나씩 해체해 나가는 정말 놀라운 여정을 보여줍니다. 마치 사다리를 한 칸 한 칸 오르듯이 하나의 개념이 어떻게 그 반대편에 있는 개념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지 보여주거든요. 모든 착각의 근원, 무지, 즉 아비자. 그 정반대편에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알, 비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알의 반대편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더 많은 지식? 아니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 즉 해탈, 비무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해탈의 반대편에는 니빠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지막 질문이 남죠. 니빠나의 반대편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단마딘나는 그 질문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질문의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라고요. 니바나는 모든 여정의 최종 목적지이자 모든 것의 바탕이기 때문에 그 너머에 비교할 만한 반대편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부탁께서도 나중에 이 가르침을 전해 듣고 완벽하다고 인정하셨다고 하죠. 이 모든 깊이 있는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강력하고도 도발적인 질문을 남깁니다. 나라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조립되고 있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걸 꿰뚫어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과정에 더 이상 땔감을 던져넣지 않기로 선택한다면 바로 그때 과연 무엇이 변하게 될까요?